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의 재산 분배에 대한 발표가 있던 날, 도리는 안 하고 부모님 재산에만 욕심부리던 아주버님 부부의 반응에 너무 속 시원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착하고 성실한 남편과 가정을 이룬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암투병을 하고 계실 때 결혼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인 당시 남자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 작은 아들 결혼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결혼 생각이 없으면 헤어져 줄게. 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저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큰 마찰 없이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작은 사업체 하나 운영 중이셨는데요. 큰 건 아니고 생산 라인 하나 있는 공장을 가지고 계신 영세 사업자셨어요. 그래도 그 힘들다는 IMF도 잘 넘기고 자산처럼 회사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두 형제가 챙겨야 했고요.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 운영을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기에는 어떻게든 회사에 적응하려고 무리도 많이 했어요. 그 시절에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니 말 다 했죠. 저는 상심이 크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혼자 계시는 것도 신경 쓰이고 우울증이 심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작은 아들과 같이 살면 우리 큰아들 쪽팔려서 안 된다 하시고 저희와 함께 사는 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 어른이라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큰아들 두고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모시면 친척들에게도 면이 안 선다. 그런 사상이 있으셨던 거죠. 시어머니 뜻이니 알겠다 하고 제가 자주 들여다보면서 잘 살펴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사업이 조금씩 피면서 시아주버님 남편도 조금씩 한가해지더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에서 이제 사장이 되었다고 거드름 피우는 아주버님 때문에 부지런한 저희 남편이 고생 많이 했죠. 저는 그게 못내 불만이었지만 남편은 형제끼리 뭘 그런 걸 따지냐 하더군요. 저도 제가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형 위에 자기가 더 고생하겠다는 거 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집에 생활비 잘 가져다 주고 술, 담배, 여자 무엇 하나 속 썩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첫 아이를 가질 무렵 시아주버님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라 평생 혼자 사실 줄 알았어요. 선자리도 몇 번 들어왔는데 번번이 상대방 여자에게 애프터 한 번도 못 해보고 단박에 끊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돈 좀 잘 벌기 시작하더니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시아주버님보다는 10살 연하, 저희 부부보다는 6살 어린 사람이요. 처음엔 조금 놀라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라 하셔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과 저는 굳이 얘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두 사람 잘 살 수 있겠나 했는데 결혼까지 하더군요. 그 후 저희는 첫째를 낳았는데요. 꽤 늦은 나이에 낳았던 거라 제 몸 회복하고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 전만큼 시어머니를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느 날 어린 윗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 따로 교류는 없었던지라 놀라긴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윗동서는 동서, 요즘 어머니한테 통 관심이 없네. 친정은 뻔질나게 드나든다고 하던데 하는 겁니다. 제 산후조리 도와주고 육아 손 보태주려 집에 와주시는 건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조리 중이잖아요. 그래서 와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하고 나름 좋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윗동서는 요즘 어머니 냉장고가 텅텅 비었잖아. 갑자기 이러면 노인네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하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평생 동안 주부로 사셨어요. 제가 성의껏 맛있는 거 있음 나눠 먹고 챙겨드리려 가져다 드린 거였지 어머니 혼자 못 지낼 분도 아니시고요. 아이 낳고 회복도 다 안 됐는데 이런 말 들으니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이제 직접 해다 드리면 되겠네요. 저희 아이 클 때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손윗사람에게 되바라지다 하면서 끊더군요. 솔직히 아주버님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6살이나 어린 윗동서에게 꼬박꼬박 존칭해 존댓까지 써온 게 억울하더군요. 서로 예의는 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먼저 깬 거죠. 남편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는 저더러 좀 참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네 부부 좀 그런 거 알잖아. 내가 미안해. 자기가 좀 참아줘. 하기에 저도 더는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하더군요. 명절에 친척들이랑 모이면 저와 남편을 천하의 불효자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해다 드린 반찬이며 선물은 다 윗동서가 한 것. 저희는 회사 한 자리만 쏠랑 가져가 높은 월급 받고 일하는 논팽이 부부로 말이죠. 사실 이런 일 당하면 저도 바락바락 대들고 화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직접적으로 따지고 드는 사람도 없고 저희에게 냉담하시니 해명할 기회조차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도 남편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그냥 저희 할목 열심히 하고 묵묵히 있으면 누군가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아주버님은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에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 보험금까지 자기가 다 받게 될 거라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근히 회사에서도 남편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이 아니니 무시하면 그만이란 태도였고요. 문제는 아주버님 허세 때문에 터졌는데요. 윗동서랑 결혼할 때 회사 부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나 봅니다. 그걸 남편에게도 말 안 하고 이자만 갚고 있다가 원금 낼 때가 다가오니 오픈하신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라서 순식간에 설비며 부지며 경매에 올릴 수준까지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윗동서까지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보았는데 뾰족한 수는 없더군요. 이미 대출받은 돈은 아주버님 집이며 차 사는데 모두 썼더라고요. 온 가족이 팔고 갚으면 되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윗동서가 극구 반대하시더군요. 집이며 차며 다 있다 해서 결혼했는데 자기한테 사기친 거냐면서 말이에요. 시댁에서 소리도 바락바락 지르고 울고불고 소송할 거라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살고 계신 집 팔아서 채워넣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랬더니 윗동서는 그럼 지금 저희랑 사시겠단 말씀이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그래 엄마 우리 지금 신혼이야 엄마 보살펴줄 여력은 없어 하고요. 지금 자기네들이 끌어다 쓴 빚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리는데 그게 할 말인가요? 시어머니도 큰 결심하고 얘기하신 걸 텐데 큰아들 내외가 그렇게 나오니 벙찌신 모양이더라고요. 결국에는 가슴을 퍽퍽 치시면서 우시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은 답답한 상황이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곧 경매는 들어오게 생겼는데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간 모아둔 돈에 저희 집을 팔아 정리하고 회사부터 일으켜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참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직 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번 베팅해보자 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저희 부부에게 면목 없다며 흔쾌히 집을 내어주셨어요. 안방도 저희가 쓰게 해주시고 낮 시간에는 저희 첫째 육아도 전적으로 케어해 주셔서 이전보다 생활은 훨씬 편해졌어요. 아주버님 내외는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불쑥 집으로 찾아와서 그럼 남은 재산은 어떻게 배분하는 거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먼저 좀 땡겨줘라 하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주버님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긴 하셨어요. 어렸을 때 한번 엄청나게 아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커서까지 아픈 손가락이셨나 봐요. 하지만 이번에 사고 친 거 보고 더 감싸주기가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네 저희 집 가족 모두 불러놓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 지금 살고 있는 집 밖에 없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첫째가 가지고 간 것 정도면 아버지 재산 반 잘라간 거나 다름없다.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간 건지도 모르지. 그러니 이제 너한테 줄 재산은 없다. 하셨습니다. 저희와도 상의하지 않으셨던 거라 굉장히 놀랬어요. 아주버님이나 윗동서도 그랬겠죠. 아주버님은 벌떡 일어나서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러니까 지금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하면서 난장을 피우더라고요. 윗동서도 갑자기 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어머니 많이 화나셨어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꼴사나운 애교를 피우고요. 저와 남편만 어벙벙해서 하시는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윗동서내로 갈 재산은 없고 어머니는 저희와 살겠단 거였어요. 원한다면 분가도 하겠지만 생활비나 용돈은 드리는 조건으로요. 시아버지 유언이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법적으로 정리까지 완료돼서 회사 모든 지분은 남편이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형을 감싸줄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까지 포기한 형에 대해서 남편도 냉정해지더군요. 이름뿐이었던 아주버님 자리도 없애고 아예 해고 처리까지 진행했어요. 아주버님은 오랜만에 회사 나와서 자리 없어진 걸 보고 또다시 한번 난리를 피웠습니다. 집에도 찾아오고 회사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주먹까지 날리려 했다더라고요.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당하고 끌려가고 나서야 마무리되었어요.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사장처럼 군림했는데 이제 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나요? 그대로 실직자 되어서 야금야금 차도 팔고 집담보대출 받아서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었어요. 보나마나 돈 다 쓰고 나면 어머니나 저희 남편에게 엉겨붙을 작정인 것 같더라고요. 3년쯤 흘렀을 때인가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몰라보게 헬쓱해진 모습으로요. 무슨 얘기인지나 들어보자 하고 문을 열어줬는데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빚이 너무 많아져 지금 소송 걸리고 감옥까지 갈 상황입니다. 하면서요.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개인회생 신청해놓고 저희 남편 회사에 다시 들어와서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나 스케줄은 다른 막내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아가면서요. 회생 중이니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빼고는 모두 법원에 납부하고 있다더군요. 13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윗동서와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윗동서도 이제 와서 개털인 사람과 이혼해봐야 살 길이 없을 것 같았는지 꼭 붙어있더라고요.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시어머니는 마음 약해지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굳건하시더라고요. 저희 딸은 그렇게 이뻐하고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면서 아주버님네는 꼴도 보기 싫다고 명절이나 생신에도 오지 말라 하십니다. 처음 제 결혼 생활은 고구마 그 자체였지만 이제야 좀 사이다인 것 같아요. 정말 사이다네요. 시어머니의 결단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보통 무른 성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착하고 야무진 쓰니님 부부 정말 멋지십니다.